안녕하세요. 저는 오산대학교 호텔조리계열 교수 양정은입니다. 여러분, 이게 13주차 수업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타락죽 같이 공부해 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메뉴로 완자탕을 같이 만들어 보실 거예요. 우리 완자탕은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 품목에 속해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궁중음식 메뉴로 같이 많이 배워왔는데 또 오랜만에 이 조리기능사 그 실기 품목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기 품목, 실기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완자탕은 시험 시간이 30분 주어지는 굉장히 간단한 메뉴예요. 완자를 빚어서 이제 완자를 익히죠. 완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육수를 끓여서 같이 섞어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메뉴인데요. 완자 만드는 과정이 조금 손이 많이 갑니다. 고기도 다 덩어리를 다 곱게 다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파마늘 같은 그런 양념류가 다른 메뉴보다는 조금 더 곱게 신경 써서 다지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좀 신경 쓸 부분이 많고 체력적으로도 좀 소비가 많은 그런 품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 따라서 차근차근 잘 해보시면 또 실기 품목, 실기 자격증 그런 공부를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서론을 마무리하고요. 바로 완자탕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완자탕 재료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먼저 소고기는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한 개는 완자를 만드는 살코기, 부위는 우둔 부위예요. 엉치 부위. 그래서 우둔살 50g 준비했고요. 그리고 옆에 부위는 좀 더 붉은색이 나는, 핏기가 좀 더 많이 보이는 사태 부위예요. 이 사태는 국물을 내게 되면 더 진한 육수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수용에 많이 이제 사용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사태 고기 20g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이시는 거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이제 완자에 섞어서 좀 찰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두부 역할을 하는 재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부는 15g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역시 완자 부칠 때, 밀가루도 마찬가지죠. 완자 부칠 때 사용되는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고명에 들어가는 지단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걀 한 개로 지단과 그리고 완자 붙이는 거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나중에 다시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파마늘 들어가는데, 얘도 오늘 주의하셔야 될 게, 완자의 양념으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육수를 낼 때 그런 향신채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다 다져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양념 살펴보시면요. 오늘 소금 보입니다. 소금은,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육원전 만드실 때 소설파마 훅깨참으로 그런 고기소를 만드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죠? 네, 색깔 문제도 있었고요. 색깔이 너무 검어지지 않기 위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수분이 많아서 질척거리지 않도록 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소설파마 훅깨참 소금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이는 이 간장처럼 생긴 종지가 있어요. 요거는 국간장입니다. 완자 양념 아니고요. 오늘 육수에다가 간을 맞춰주고 색을 맞춰줄 국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요. 양념은 소설파마 훅깨참, 저기 준비된 국간장은 육수에 간을 맞추기 위한 것. 헷갈리시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이 많이 꼬이네요. 자, 이 재료 숙지 되셨으면 저 곧바로 완자탕 만들러 가보실게요. 네, 오늘 먼저 파마늘을 여러분들 다루는 방법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파마늘 다지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육수용을 따로 빼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긴장해서 이 얘네들을 다 다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육수용으로 마늘 2개 중에 1개는 빼놓으세요. 육수용. 그리고 파는 어떻게 하냐? 한 토막밖에 없는데 우리 파 다질 때 뭐만 제거하죠? 안에 이 심을 제거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심을 육수용으로 빼놓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 이 2개는 육수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하시던 대로 다져주시면 돼요. 파마늘
다지는 데는 시간 오래 소비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곱게. 그리고 오늘은 완자가 모양이 굉장히 매끄럽게 나오는 게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 마늘이 거칠게 다져지면 모양이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 마늘을 최대한 평소보다도 훨씬 더 조금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서 바로 얘는 나중에 완자 양념할 때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역시 곱게 다져줄게요. 마늘 다지는 거는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얇게 슬라이스 하시고 그다음에 곱게 채를 써십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파마늘 육수용으로 빼놓고 또 나머지는 다져주는 거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육수 한번 끓이러 가보실게요. 네, 육수는 먼저 이제 물 양을 잡아주실 건데요. 물 양은 오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육수의 양이 1컵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증발할 거 생각하셔가지고 저는 오늘 육수를 좀 넉넉하게 3컵, 4컵 정도를 육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아시지만 육수는 찬물부터 우려내야 돼요. 그래서 불을 켜시기 전에 먼저 파 마늘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사태 있죠? 사태를 이렇게 핏물을 잘 제거하신 후에 같이 찬물부터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삶으실 때 고기를 먹는 음식이 있어요. 보쌈이나 편육같이 그런 고기를 먹는 음식은 물이 끓으면 넣으셔야 돼요. 근데 육수를 먹는 음식 있죠. 고기에서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육수는 찬물부터 넣으셔야지 안에 있는 여러가지 맛 성분들이 용출됩니다. 그래서 오늘 육수도 역시 찬물부터 넣고요. 불을 켜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끓여주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육수 만들 때 찬물부터 넣는다는 거 한번 체크해주고 가세요. 네, 완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자 고기는 이렇게 살코기만 있는 우둔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방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요거를 곱게 편을 썰어서 채를 얇게 써신 후에 다져 주겠습니다. 이거 다지는 거는 육원전 때 보셨으니까요.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편도 썰어서 먼저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져주시기. 정육점에서 다져서 그 고기를 사오셔도 되는데요. 집에서 하실 때. 그렇게 되면 정육점에서 고기 갈은 거는 이렇게 지방이 다 제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힘줄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이 섞여 있어서 곱게 고운 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져서 직접 완자를 빚으시는 게 훨씬 더 매끄러운 완자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 어차피 이렇게 덩어리 고기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고기 다지는 거 이렇게 계속 연습해 보셔야 돼요. 곱게. 자, 오늘 고기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곱게 다져줍니다.
고기 다지는 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두부를 으깨줄 건데요. 우리 두부 으깨는 것도 다 해보셨어요. 저 여기 끝에 그런 두툼한 껍질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칼, 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으깨줍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자, 두부의 양도 고기의 3분의 1 기억나시죠? 두부는 15g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기가 50g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힘줄 떼고 그렇게 지저분한 분들을 뗐을 때 한 고기의 약 3분의 1이 두부의 양이 될 수 있도록 맞춰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부의 물기를 꼭 제거를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고기에 칼 등으로 좀 긁어줄게요. 이렇게 고기와 두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완자 양념을 해보실 텐데요. 소설, 파마, 흑개참. 자, 우리 근데 오늘도 소금의 양을 계량하는데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소고기 양이 50g일 때, 그쵸? 그리고 두부의 양은 15g이에요. 그래서 대략 같이 했을 때 약 60g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60g으로 하면 계량하기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100g 단위로 계량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저는 그냥 고기만 생각해서 50g의 단위로 계량을 해보겠습니다. 50g 단위.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간장 양의 몇 분의 몇이 소금의 양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대략 6분의 1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고기 50g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간장의 양은 반 큰술이에요. 반 큰술. 그쵸? 여기에 5분의 1 정도의 소금이라고 한다면, 자,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죠? 반에 반. 그러면 이걸로 따져볼게요. 얘가 약 2큰술 정도가 들어가는 양이라고 생각해봐요. 아, 2작은술, 죄송합니다. 우리가 반 큰술을 그냥 좀 편안하게 저는 2작은술 정도로 대략 잡을게요. 2작은술 정도의 간장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오늘 6분의 1 정도의 소금량을 넣으려면, 그쵸? 2작은술에 6분의 1 어느 정도 될까요? 3분의 1 작은술 정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원래 들어가는 간장의 양보다 소금량을 약 5에서 6분의 1 정도 굉장히 적은 양을 넣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거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3분의 1 작은술 정도의 소금을 넣겠습니다. 소금을 넣으시고요. 나머지는 간장량, 원래 간장량의 그런 배율에 따른 양념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간장을 반 큰술이라고 했으니까요. 설탕은 4분의 1 큰술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그대로 다 넣어줄 거예요. 소금 양만 변했어요. 그래서 설탕 4분의 1, 파마늘, 파 4분의 1, 마늘은 파의 반, 후추 약간, 깨소금도 한 4분의 1 정도, 참기름도 4분의 1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됐으면 여기 양념을 먼저 잘 섞어주세요. 양념을 잘 섞어주신 후에 이제 손으로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와 두부가 고루고루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칠해주세요. 자, 두부가 고기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분홍빛이 날 정도로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마구잡이로 칠하고 있어요. 공기를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완자 반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 돼서 제가 요구사항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완자를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 자, 요구사항 첫 번째. 완자는 직경 3cm 정도로 6개를 만드시오. 이 덩어리를 6등분하면 대략 크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국물의 양은 200ml 이상 제출하시오. 한 컵이죠. 한 컵 이상 제출하시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육수를 3, 4컵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지단과 완자용으로 사용하시오. 여기서 완자용은 완자 모양 아니에요. 마른 목골 아니고요. 달걀은 지단 붙여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달걀 합쳐서 완자 붙이는데 계란 옷을 입힐 거예요. 그리고 고명으로 황백지단 마른 목골을 각 2개씩 띄우시오. 지단은 마른 목골로 만들라는 거. 자, 우리 요구사항대로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이 완자 반죽이 됐으면 얘를 6등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3등분. 미리 이제 크기에 맞춰서 좀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6등분 정도로 하신 후에 이제 대략 손으로 크기를 좀 가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름이 3cm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좀 많게 느껴지는 거에서는 좀 떼서 다른 데다 붙여주시고요. 조금씩 얘가 조금 작게 느껴져요. 조금씩만 떼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개의 완자가 되었고요. 자, 이 완자는 동그랗게 빚어볼게요. 동글동글하게 뭐 2개씩 하셔도 되고요. 하나씩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빚으시는데 얘가 이제 밀가루에다가 저희가 이제 둥글릴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여기 접시, 약간 동그란 접시에다가 좀 밀가루 한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먼저 빚었습니다. 이렇게 대충 모양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동그란 그릇에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굴리면 안 묻는 데가 없이 고루고루 묻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잘 털어서 이제 계란물 입혀서 이제 겉을 이제 지져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요거 여기 이제 체가 있을 거예요. 체. 이 체에다가 얘를 이제 넣고 이렇게 공굴려 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밀가루가 잘 입혀져서 완성이 됩니다. 얘는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완자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단 붙이시는 것도 한번 제가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단을 붙이시는 거는 처음에 같습니다. 이렇게 계란 한 개로 오늘 지단도 붙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완자도 지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단부터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금 해서 똑같아요. 이거는 알끔 풀어주시고요. 앞뒤 그래서 이렇게 알끔 풀어주시고 각각의 황백지단을 붙여내시죠. 그 다음에 오늘 황백지단은
마른 목돌 2조각씩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엄청 크게 지단을 붙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단을 먼저 붙이시고 남은 거를 서로 섞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완자 붙이는 계란이 나오겠죠. 오늘 그거 한번 체크하고 가실 거예요. 네, 이렇게 먼저 분리를 해 주시고요. 이거 한길지단 붙이는 거 금방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이렇게 한 큰술 정도만, 오늘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만 붙이시면 됩니다. 네. 붙이시고요. 뭐 지단은 이제 눈 감고도 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해봤으니까. 오늘은 여기 국에 들어가는 고명이기 때문에 조금 도톰해도 괜찮습니다. 식감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톰하게 하는 대신 속까지 잘 익을 수 있게 톡톡톡 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속까지 익혀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흰자는 거품 한번 걷어냈습니다. 거품 한번 걷어냈고요. 여기도 역시 한 큰술. 크게 붙이실 필요 없다는 거. 흰자는 불 꺼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시고. 위에가 다 익었으면 뒤집어 줄게요. 이거는 여열로만 익히셔도 충분히 익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작게 붙이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작게 붙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남은 노른자와 흰자를 섞어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완자 옷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단과 완자 옷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단과 완자 옷 이렇게 모두 완성이 되었다는 것. 요거 오늘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요거 이렇게 계란 한 개로 준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바로 완자 붙여보겠습니다. 오늘 완자도 역시 프라이팬의 상태는 지단 상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기름을 넣고 이제 팬을 달구시되 기름이 많지 않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기름을 잘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기름이 조금 지단과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준비했던 완자 있어요. 완자를 우리 밀가루 입혀놨던 완자를 계란물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손으로 잘 섞어줄게요. 불은 가장 약하게 줄이고요. 고루고루 계란 옷이 입혀질 수 있도록 손으로 살살살 굴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도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얘를 일단은 하나하나 얹어줍니다. 계란물을 잘 떨어내시고 상태로 얹어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좀 약하게 한 상태에서 자, 시작합니다. 얘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좀 지저분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익으면서 매끈매끈해져요. 그래서 후라이팬을 이렇게 굴려 줍니다. 어지럽죠? 서로서로 부딪히면서 모양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이제 계란 옷을 좀 입었다 하면 좀 지저분한 부분들을 닦아줄 거예요. 자, 잠시 불을 끄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좀 지저분한 부분들은 닦아주겠습니다. 불을 계속 해줄게요. 지금은 완자가 다 익지 않아서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완자가 어느 정도 좀 익을 때까지 계속 둥글리겠습니다. 완자가 익었는지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표면이 붉은색이죠.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자들이 어느 정도 회색빛으로 바뀌게 되면 완자가 익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불려주세요. 완자가 익을 때까지요. 이렇게 저희가 손으로 굳이 굴릴 필요 없이 후라이팬끼리 이렇게 후라이팬과 완자가 부딪히면서 매끈매끈해지고 있어요. 돌리실 때는 이렇게 좀 큰 회전으로 돌리셔야지 멀리 굴러가겠죠. 근데 시험장님 좀 긴장하셔가지고 이거 완자 굴리다가 완자를 이렇게 날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너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빨리 주워서 그래도 이어가야겠죠.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만약에 안 보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거의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조심 완자가 날아가지 않게 돌려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완자들이 조금씩 회색빛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나중에 그 육수 있죠. 저희가 이제 육수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 육수에 넣고 한 번 더 끓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막 태우지는 마세요. 완자가 회색빛이 될 때까지만 살짝 익혀주겠습니다. 그리고 완자는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불죠. 그래서 좀 흩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익혀주시고 너무 완자를 넣은 후에는 너무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다 풀어지기 때문에 완자가 여기서 최대한 타지 않게 어느 정도 익혀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완자들이 색깔이 나고 있어요. 밑에 육즙이 조금 흘러나오기 시작했고요. 맛있는 냄새도 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 키친타올에다가 한번 기름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태우지 않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완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육수 한번 걸러볼게요. 육수 충분히 이제 이렇게 끓였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육수를 걸르시는데 여기 이제 소창이 준비되어 있어요. 면포라고 하는 소창이 준비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물에 적셔줬습니다. 물에 적셔줬어요. 이렇게 적셔주는 이유는 마른 상태의 소창으로 육수를 걸르게 되면 이 소창이 육수를 다 먹어버려요. 이 소창 좋은 일만 시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육수를 밑으로 빼야 되는데 얘가 말라있으면 얘가 다 육수를 흡수해버려서 내가 원하는 육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충분히 적셔줬어요. 적셔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릇을 받쳐줬어요. 그릇 받쳐주고 위에 채반 그리고 위에 소창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육수를 자,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건더기는 쓰지 않아요. 아깝지만 요대로 자 걸러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좀 간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나요? 국간장으로 색을 먼저 내주세요. 국간장으로 약간 요 정도 연한 보리차 색깔 정도 나오는 요 정도로 이제 색깔을 내주시고요.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냄비에다가 넣고 끓여줄 거예요. 자, 이제 이 육수가 끓으면 완자를 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수가 끓는 동안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이 완자도 이렇게 있고요. 지단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지단은 잘 보이시나요? 제가 좀 앵글을 맞춰 드릴게요. 지단은 마른 목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른 목골 대략 너무 작진 않게 약 한 변이 1.5cm 정도 되게 이렇게 마른 모 보이시죠? 마른 모 2개 됐고요. 그리고 흰자도 2개 똑같은 사이즈로 준비를 합니다. 2.5cm 정도로 2개. 오늘 그렇게 지단이 많이 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마른 모 2개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수가 끓으면 이 완자 넣고 지단 올려서 마무리. 같이 한번 끝까지 마무리를 해보죠. 네, 이렇게 육수가 끓고 있습니다. 이제 육수가 끓게 되면 너무 육수가 세게 끓으면 완자가 풀어질 수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육수가 끓으면 약간 살짝 불을 좀 약하게 약불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육수가 바글바글 끓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준비된 완자를 넣고 익혀주실 거예요. 완자가 어느 정도 좀 익으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끓이고 있어요. 벌써 완자들이 지금 다 겉에 옷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옆에 물이랑 국자를 준비하셔서 위에 뜨는 이런 이물질들을 좀 걷어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씻어주는 이유는 지저분한 게 다시 묻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여기 뜨는 이런 거품들, 이물질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완자를 먼저 건져내신 다음에 국물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면포에 걸러주시면 깨끗한 국물을 얻으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볼게요. 한번 완자탕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자가 다 익게 되면 완성이에요. 자, 완자탕 완자를 먼저 옮겨 보겠습니다. 네. 6개의 개수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요구사항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격 당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국물이 조금 얘가 너무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이렇게 한 번 더 걸러주세요. 걸러주시고요. 깨끗한 면보를 사용해서 걸러주시고, 자, 이 모양을 또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물은 200ml 이상 넣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 컵.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완자가 잠길 수 있게 하시고, 네, 여기 아까 준비했던 지단 고명을, 손이 떨리죠? 그래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완자탕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시죠? 지금 오늘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식실도 그렇게 추운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열치열 할 수 있는 이 완자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완자가, 보시나요? 동글동글 지름 3cm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완자부터 좀 먹어볼게요. 오늘 그 완자의 간이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 맞추는 거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냥 눈대중으로 넣는 것보다는 그냥 비율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간장을 원래 넣어야 되는 양보다 소금을 한 5분의 1 정도 적게 넣으시는 게 간 맞추기에는 좋다는 거. 왜냐하면 소금은 간장보다 훨씬 더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금 양념을 할 때 간 맞추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육수도 그 사태 육수여서 그런지 색깔이 좀 진한 편이에요. 여러분들 그 양지 머리로 내는 육수가 있어요. 양지 육수는 이 사태 육수보다는 좀 맑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통 양지로 육수를 내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 사태는 좀 아까 피가 많다고 했죠. 피가 많은 부위여서 좀 육수가 진해요. 그래서 조금 진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태를 쓰시고요. 좀 맑은 그런 가벼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양지 머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정신없이 먹었는데, 자, 오늘은 간만에 우리 실기품목 완자탕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기품목도 여러분들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고민 많으실 텐데 연습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동영상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한 번씩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직 자격증 안 딴 친구들 이 영상 보면서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같이 좀 부딪혀가면서 조리 실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대면 수업하기가 마음이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좀 비대면 수업을 좀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다음 학기 때는 우리 좀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이 코로나 무사히 잘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 또 가장 건강하게 서로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대면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또 오늘도 외쳐봅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하세요.